안녕하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멘 김선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차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새 차를 뽑았다면 꼭 알아야 합니다. 꼭 알아야 해요. 꼭 아셔야 해요.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새 차를 뽑았다는 것 자체가 참 설레이게 하죠. 기분도 좋고 빨리 타보고 싶고 빨리 여행도 한번 가보고 싶고 고속도로를 열심히 한번 달려보고도 싶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새 차를 뽑았을 때 엔진오일을 언제 교환하세요? 얼만큼 신차 길들이기를 하세요? 또 블랙박스는 어떤 걸 장착을 하세요? 썬팅은 어떤 걸로 하세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초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딱 4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각각의 부품의 보증기간 확인 및 점검. 제가 제 친구차 제네시스 G80에서 이 책자를 잠깐 빌려왔는데 G80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차량에 취급 설명서 및 보증서라는 게 들어가 있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거의 보증서는 책자 뒷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보증서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책자에 보면은 보증기간 관련 부품들이 있어요. 보증기간은 메이커와 차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 차종 같은 경우는 차체 및 일반 부품은 5년에 10만 킬로 보증이 된다고 써 있어요. 엔진 및 동력 전달장치는 5년에 10만, 냉난방 장치도 5년에 10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은 좀 기네요. 7년에 12만, 그 외 배출가스 관련 부품은 5년에 10만, 차체 외판의 녹은 5년에 10만. 보증이 가능한 부품의 보증기간과 보증 주행 거리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현장에서 정비업을 하다 보니까 대략 1년에서 2년 정도 운행하신 차량들이 저희 샵에 방문하십니다. 고객님들의 말씀을 들었다 보면은 차가 이상이 있어서 수리를 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팩트는 보증기간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보증기간이 살아있는데도 보증수리가 안 되시는지 알고 일반 숍에 방문을 하신다는 거죠. 제 생각은 그래요. 저희가 신차를 구매할 때 그 비용에는 보증수리를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지불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무상으로 보증수리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증수리가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 70-80%?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자동차에 관심 있으신 구독자분들이나 또는 시청자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대부분 보증수리에 대한 개념이 잡혀있지 않으신 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필요 없는 지출이 또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 부품의 보증수리가 얼만큼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상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죠. 가까운 저희 선후배님들을 신뢰하세요. 그 말씀은 가까운 단골샵에서 엔진을 교환하시던 아니면 외적인 수리를 하시던 그런 경우에 정비사라면 누구나 대부분 다 잘 알고 있죠. 보증기간이 얼마 정도 남았다는 거를 보증수리를 받으셔야 될 부분을 체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 오일 누이가 발생을 하는데 고객님께서 직접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보증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증수리 업체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수리를 받으실 거를 권장을 하죠. 단골이 되고 친분이 쌓이다 보면 정비업소 저희 선후배님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내가 내 차의 보증기간이 얼만큼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만약에 보증기간이 거의 끝나가신다면은 단골 정비샵에서 방문하셔가지고 보증수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깜빡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전제품이든 자동차든 대부분의 물건들이 꼭 이상하게 보증수리가 딱 끝나고 난 후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 일은 없겠지만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그 기간을 기가 막히게 참 잘 잡아놓은 것 같아요. 정확한 보증수리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기간과 주행 키로수를 정확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한 개라도 넘어가게 된다면은 보증수리를 받기가 조금 까다롭거나 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정비 이력 남겨놓기. 직영점으로 가셔서 엔진오일 교환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가까운 집 앞 정비소에서 엔진오일 교환을 많이 하시죠. 만약에 내 차에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어느 샵에서 오일을 교환하셨든 꼭 보증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오일 교환 이력을 꼭 남겨놓으세요. 정말 급하게 서울 사시는 분이 부산에서 갑자기 오일을 교환하셨다면 꼭 부산에서 오일 교환한 그 이력을 받으셔야 돼요. 만약에 엔진에 문제가 발생해서 보증수리를 받으러 가셨을 경우 오일 교환 이력을 증명할 수 없다면 또 이 또한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까운 정비사업에서는 엔진오일 교환 이력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지만 혹시라도 타 지역에서 오일 교환하셨다면 꼭 프린트를 하셔서 그 이력을 남겨놓으셔야 돼요. 증명을 할 수 있어야지만 보증수리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내 차를 관리를 했다는 거를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 자동차의 개조 및 튜닝에 주의하세요. 개조, 어떤 튜닝을 하면 자동차의 성능도 업그레이드 되고 좋죠. 저도 제가 필요한 부분은 튜닝이나 개조를 하는 편입니다.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요. 그런데 이 신차 때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과도하게 개조나 튜닝을 하시게 되면은 이 또한
보증 수리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제약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개조를 통해서 차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은 그 또한 보증 수리 받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개조한 부분이 보증 수리를 받는데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 개조나 튜닝 업체에서도 이 부분이 추후에 보증 수리를 받을 때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증명해 주실 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저도 튜닝을 많이 해봤었는데 좋죠. 출력도 좋고 연비 향상도 또 발생을 하고. 자, 마지막 네 번째, 자동차라는 것은 각 부품들이 여러 회사들을 거쳐서 만들어진 후에 합체가 되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각 부품에 고질병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센터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 보증기간이 있는 거죠. 차에 좀 무감각하신 분들은 내 차가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내 차만 유독 소음이 큰지 안 큰지, 또는 내 차만 승차감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그런 거를 혼자서 평가하거나 구분하시기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이럴 경우는 동일 차종을 갖고 계신 유저분들과 함께 카페 활동이나 동호회 활동을 하신다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외부 활동을 통해서 현재 나와 같은 차종을 갖고 있는 유저분들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이 차에 어떤 고질병이 발생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내 차의 소음은 정상인지, 내 차의 엔진 소음은 정상인지, 또는 내 차의 서스펜션 하체 소음은 정상인지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정말 놓치기 어려운 이 네 가지만 주의하셔도 필요없는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습관일 것 같습니다. 새 차를 뽑았다면 알아야 될 네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동생들과 함께 다시 재밌는 자동차 정비숍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